속상한 세월 보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거의 6개월 남짓을 온 국민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 헌정수호를 위한 에너지를 집중을 했는데, 이야, 놀랍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라가 바로 섰어. 아, 그러게. 개혁을 그렇지. 겪고서는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치다 보니 6개월 만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국민이라는 평가를 지금 세계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군대 이야기, 네. 오늘 박창식 전 국방 홍보원장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국군 조직법을 손보자 이런 말씀 우리 나눴었는데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작년 12월이잖아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저는 그리고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정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군인들에 대해서 자괴감도 들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놀랐죠. 놀라고 국방 홍보원장으로도 근무하고 또 국방 분야에서 제가 계속 글도 쓰고 뭐 연구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쿠데타 뭐 군의 어떤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상상도 믿었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물론 이제 그걸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이 이제 가장 나쁘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그 군인들이 그 불법적인 지시에 그냥 뭐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국회에 군이 지휘한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졌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게 또 상당수의 군인들은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비판 정신을 발휘하면서 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이제 아주 그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뭐냐, 또 이 사태의 문제점 정말 뭐고 아주 정밀하게 좀 분석도 하고 좀 따져볼 그런 필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군대가 국민과 헌법을 바라보고 복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당한 지시에 이거 합법적인 거야? 그렇죠. 이게 맞는 거야? 의문을 갖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그나마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다음 대표적인 예로 뭐 수방사의 1경비단장인가 그 조성현 대령. 맞아요. 저희가 뭐 병력 동원을 지시 받았는데 자기 예하 그 병력한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라고 딱 이제 지시를 해갖고 이게 병력을 다 통제를 한 거죠. 국회 방향으로 못 가게. 그런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수방사 그 작전처장인가는 김문상 대령인가는이죠. 이 사람은 특전사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그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방사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 공역에 들어오려면은.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목적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목적을 밝히지 않고 세 차례나 그걸 이제 거부하고 해갖고 40분간인가 지연을 시켰죠. 그 병력이 국회로 들어온 것을. 그런 군인들이 또 작년 12월에 우리 영상으로 이제 방송하면서 아니 특전사가 임무 떨어지면 바로 오는 건데 이천서 남한강 따라 쫙 헬기가 이동하는데 50분이 늦었다고? 야, 하늘이 도왔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한잔하고 저녁 먹고 있다 보자가 아니면 몸에 다 들어간 거야. 정말 천우신조다는 얘기를 그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그렇게 그 김문상 대령이 거기 있었던 거야.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군대는 원래는 항명하복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그 판단력이 빠르셨던 거죠. 나라 구한 의미. 나라 구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요즘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속상해.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어, 군대. 그래가지고 군대 떠나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후배들이. 전역 지원서 내고, 에이씨, 들어가지 못하겠다. 큰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큰 걱정이에요. 정말 군부 독재가 아니니 진짜 그 정권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군인 뭐 그 장교나 뭐 부사관이나 그 지원율도 좀 이제 낮아지고, 또 현재 근무
근무하는 분들은 중도 전역할 그 희망하는 그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태 그 방치하면은 큰일 나고요. 예. 정말 이 사태의 문제점을 잘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뭔가 이게 군의 그 자부심, 그다음에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방안을 시급히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예. 시급합니다. 시급해. 예, 예. 707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예. 막 줄 태워간다는 거야. 줄 전용.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임무는 다 있는 거고. 그렇죠. 나라가. 예. 직접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거의 세계 5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이 그렇죠. 작년 12월 3일 그 계엄 사태 이후로 완전히 자존감을 너무 잃어가지고 예. 그리고 물론 군인들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과 다르지만 가정을 꾸려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예. 갈 수 있는 직업이라서 자부심도 있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가장들을 믿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예. 직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예. 너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예. 벌어진 걸 이렇게 이제 베껴보면 안에 이제 군대의 뭐 정신 문화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예. 의식을 지배한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또 예.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네.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자부심을 그 해치는 요인이 우리 이제 군대에서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하면 이제 상명하복 뭐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절대 복종이야. 즉각 목적. 무조건 네. 절대 복종. 이런 어떤 그 문화, 이건 이제 정당한 게 아닙니다. 네. 정당한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군대를 비교해봐도 다른 나라 군대가 다 이렇지가 않아요. 군대는 무조건 정대 복종 그렇지가 않고, 네. 예, 군인들이, 그리고 전문 직업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직업 윤리를 갖고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군대에서 좀 취약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어떤 이제, 군대 윤리라든가 전문 직업 의식이라든가 비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취약하고, 거기에 이제 넌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일본 군대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맞아, 그거. 그죠? 네, 맞아요. 네. 옛날에 일본 군대가요, 네. 일본 제국군대는 천황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국민한테 충성하는 민주주의 군대가 아니고 천황의 군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일본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과 동일하다. 이걸 아예 공식적인 문서화돼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가. 그런 이제 풍토에서 심지어 일본 제국 군대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때 뭐 초토화 작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뭐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 끔찍한 일도 많이 저질렀지만 심지어 자기 부하들을 즉결 처형하는 말 안 듣는 경우에 그건 세계 군대 역사에서 이 문명국가 군대에서 그 재판 없이 즉결 처형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군대라고 이제 그 해도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문화가 일본 제국 군대에 있었는데 그런 유산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군 초기에 이렇게 쭉 이제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문화로 대체될 기회를 좀좀 찾지 못하고 그랬던 게 좀 하나의 뿌리 아닌가 저는 배경을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일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일본의 어떤 부정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후에 그런데 이제 사실 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잖아요. 네. 민주화 시대가 됐는데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그럼 이제 군에 어떻게 좀 이제 수용하고 이식하느냐라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노력한 적은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상태가 좀 됐던 원인이 있지 않은가.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귀가는 왜 늦었나? 그러면 답이 뭔지 다 정해져 있어. 이유 없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합을 주려고 그래. 얼차려 주려고 그래. 그거 왜 늦었나? 왜 질문해? 질문은 하지 말지. 그 어디 들렸다 오다가 늦었습니다. 오는데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또 거기서 교육받고 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물었는데 답은 이유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얼차려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요구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군대. 그러니까 한 사람 입만 바라보는 거 이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지.